자, 첫 번째로 펜실베니아제입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박아둘게요. 자, 펜실베니아제는 엄정독고제라고도 불립니다. 자, 계열을 보면 자, 이 펜실베니아제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엄정한 독고 수용이다. 그래서 주간도 독고, 야간도 독고이기 때문에 엄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항상 혼자 독방에 갇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성의 의미가 컸다는 거죠.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서 실시가 되었다 해서 필라델피아제라 부르고 말씀드린 대로 엄정독고제, 분방제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제는 이 제목에서 보듯이 절대 침묵이 강요되었다 밑줄 짝. 그래서 일체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연역을 볼게요. 자, 감옥개량 운동가인 의미 없고, 자, 윌리엄 펜입니다. 윌리엄 펜에서 펜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퀘이커 교도 퀘이커 동그라미 치시고, 연역을 보면요.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쵸? 미국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제가 어디 있죠? 펜실베니아 주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랑 가깝지? 여기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이 있고 여기가 이제 미국이 있고 여기가 파란색이 펜실베니아 주죠. 추방당한다 보시면 돼요. 영국에서 이제 당시 영국을 지배했던 교리가 성공회였잖아요. 성공회. 근데 이 퀘이커 교도는 그 성공회랑 좀 결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많은 종교 탄압을 받고 그 이제 추방당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펜을 중심으로 하여 이 퀘이커 교도들이 이 미국 땅의 일부를 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펜실베니아 주에 이제 자리를 잡고 펜실베니아 주를 설립하죠. 세워서 이 퀘이커 교도들이 여기서 이제 성직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퀘이커 교도의 특징이 뭐냐? 퀘이커 교도는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 이 사람들은 떠들질 않아요. 찬송가 이런 거 안 불러요. 침묵하죠. 침묵하고 기도하고 나와요. 그게 다예요. 침묵 예배를 한다는 거지.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근데 요즘 교회가 약간 변질됐다고 보시 않나요? 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뭐 갈 시간도 없고. 근데 교회를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 왜 교회를 가려고 하지? 그치? 연애하려고. 나이 든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사람들은 배우자 만나려고.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착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교회가 결혼정보회사가 된 건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하는 건가? 성탄절 때면 뭐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는 뭐 일요일마다 부르잖아요. 뭐 개모임 하나? 뭐 서클, 뭐 그런 형태로 막 변질되고 있지 않나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지. 그치? 교회라는, 가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약간 뭐 깨우침, 뉘우침, 반성,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하나님과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있지만. 근데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는 뭐냐면, 찬송가를 안 불러요. 여기는. 시끄럽게.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여기는 교회 목사가 없어요. 별도로 따로 두지 않고, 그냥 교회 가면 침묵 기도하고 말아요. 그치? 우리나라에도 퀘이커 교도 뭐 신자 일부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더 깊게 안 나갈게요. 퀘이커 교도의 특징이 뭐다? 침묵이다. 침묵이라는 말은 여기 절대 침묵이 강요됐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너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죄수들인데 죄수들이 깜빵에 갔으면 일반인들보다 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뭐 잘했다고 낮에 떠들고 밤에 떠들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독방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독방에 갇혀져서 반성을 목적으로 성경책 주죠. 성경책 줍니다. 성경책 들어갑니다. 성경책 들어가고 맨날 성경책이나 읽어대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펜실베니아 주에서 실시됐던 펜실베니아제라는 거죠. 그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보다는 윌리엄 펜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협회가 창립되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자, 이 제도는 월넛 교도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하여 월넛 동그라미 치시고, 요 스펠링 나오나요? 월넛. 이 너트가 뭐지? 호두 아닌가? 호두? 좀 다른가요? 스펠링이? 호두. 호두라는 단어들을 쓰는 것은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요 실 나오네, 실. 펜 있고 실이 있네, 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나? 구슬도 꿰어야 서말이다. 그게 공부를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여러분이 보는 책이 많잖아요. 그치? 보는 책이 많으면 좋긴 한데 수험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 권의 책을 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판에 최종 정리를 할 때에 가장 단권하던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권하던 책이 있다면 그 책만을 막판에 수십 번 반복해서 보고 가는 거예요. 막판에 정리가 안 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구슬이 꿰어야 서말이다. 그 구슬을 뭘 갖고 깹니까? 실 갖고 깨지. 실. 그래서 호두도 독방에 앉아가지고 호두 있지, 호두. 뭐 심심한데 호두놀이 하지 뭐예요. 호두놀이 합니다. 호두놀이를 할 때 뭐 방구석에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정신이 사납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 꿰매라, 실로. 독방에 앉아가지고 떠들지 말고 성경책 읽고 이 호두를 실 깨게 놀이하면 됩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그게 뭐다? 월넛 교도소. 이렇게 정리하시고. 독방에 있으면요, 개별 처우가 좋죠. 개별 처우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독방에 있으면요, 개호하기도 좋고요. 규율 유지에도 좋아요. 독방에 있으면요, 회호, 반성의 기회를 주죠. 사생활 침해 방지 효과도 있고요. 혼자 있다 보니 통모가 불가능하여 악풍 오염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 악습 전파, 죄증 인멸 행위를 그나마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 출제 잘 돼요. 그러면 단점은 뭘까? 혼자 있다 보니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요. 혼자 있다 보니 인간 본성에 반한다. 혼자 있다 보니 경비가 많이 증가하죠. 독방 만들어 봐요. 여러분 원룸 있죠, 원룸. 원룸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 방 하나 개별방을 만들고 개별방마다 욕실 만들어야지, 화장실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상가보다는 원룸 만들 때 경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독방은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개별 관리에 필요한 인력, 교도관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있다 보니 자살, 자해, 정신장애 등 이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고 실질적으로 자살, 자해하는 애들도 꽤 되죠. 공동생활을 못하다 보니 교정교육, 운동, 작업 등 사회적 훈련이 어렵고 원만한 사회복귀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 때문에 무슨 것이 등장하게 된다? 다음 페이지 보는 이 완화독고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왜 혼거제에서 독고제가 나왔고 그 독고제 중에 엄정독고제에서 왜 완화독고제가 나왔는지 그런 배경을 잘 파악해 두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가봅니다. 자,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 시스템은 윌리엄 펜 맞죠? 참여사상 맞죠? 창안되었는데 침묵제, 교단금지제라고 불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침묵 예배라는 말을 썼지만 이 침묵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침묵이라 하는 것은 뒤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그치?
여기 완화독고제에서 교담금지제, 침묵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 침묵은 위에서 말하는 침묵과 약간 달라요.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이것은 완화독고제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펜실베니아 시스템은 독고 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 맞고. 자, 주야 간 단독으로 수용하여 접촉을 방지하는 주야 독고 구금제를 5번제라 한다. 5번제가 아니고 펜실베니아제. 분류제는 펜실베니아제 단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죠. 펜실베니아 단점이 아니고 혼거제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펜실베니아제는 교정교육, 운동, 의료활동, 교정작업 등 운용에 편리하다. 반대죠. 이게 어렵다 했잖아. 이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편리하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5번제를 갑니다. 방금 보셨던 그 엄정독고제의 단점 때문에 이제 완화독고제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완화독고제는 5번제라고도 불려요. 같은 말입니다. 같이 이렇게 혼용 막 쓰입니다. 개요. 엄정독고제 결함을 보완하고 홍고제 폐해인 악풍 감염을 제기하기 위한 형태로서 두 가지를 섞어놨다는 거지. 절충제라고도 하고요. 완화독고제라 하고요. 반독고제. 독고제를 반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만 했는지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야간만 독고했다고 해서 야간 독고제라고도 불려요. 자,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반독고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 야간만 독고이고 주간은 홍고다. 그 뜻입니다. 자, 달리 뭐라 한다? 교담금지제, 침묵제라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불렀는지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야간은 독고다. 그치? 그럼 주간에는 뭐다? 주간에는 함께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홍고라는 말입니다. 홍건데 다만 침묵 상태에서 일해라. 침묵 상태에서 작업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래야 효율성이 좋은 거죠. 일을 할 때 떠들면서 잡담하면서 일을 하면 그게 능률이 오릅니까? 실적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고 효율성이 높이려면 침묵 상태에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담 금지제라고 하는 거야. 침묵제라고도 하는 거야. 교담 떠들지 말라. 침묵하고 일해라는 거죠. 교도관이 감시합니다. 옆에서.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 것인데, 자, 그 밑에 걸 잘 보세요. 이 5번제는 산업사회의 노동성 확보라는 당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였다. 그럼 당시 시대적 상황은 뭐였느냐? 필기합니다. 이 완화독고제가 탄생된 그 등장 배경을 적으세요. 등장 배경. 언제일까? 산업혁명기죠. 언제 일어난지 아시죠? 18세기 후반 이후부터입니다. 자, 산업혁명기 때 등장하다 보니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는요, 펜실베니아제는 주간 야간이든 전부 다 독고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안 시킵니다. 김 다 이 많은 고급 인력들이 다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야, 이 새끼들아, 니들도 일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터에 나오는 거지. 그쵸? 이 노동력 확보 때문에. 이게 다 돈이잖아요, 돈. 돈이기 때문에 재소자들도 일선에 투입해라! 이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시대의 요구였다는 거지. 그래서 도덕적 개선보다는 이 노동이죠, 노동. 노동의 습성을 고취시켰다는 겁니다. 도덕적 개선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엄정독고제. 엄정독고제는 도덕적 개선이 목표였지만 완화는 그게 아니죠. 완화는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우리는 돈만 벌면 돼! 라는 겁니다. 노동의 습성을 고취시킴으로써 이것이 이제 19세기 미국의 지배적 행정제도로 정착하게 됩니다. 5번제는 펜실베니아제 엄정독고에 따른 폐해 방지하는 데 유리하나 수용자를 노동력의 착취 수단으로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연역부죠. 자, 알람 레인즈 외우셔야 돼요. 알람 동그라미. 알람입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수업이 9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도대체? 8시에 일어나? 그럼 언제 지하철 타고 언제 버스 타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7시 전까지 일어나야 되잖아. 그치? 7시 전까지 일어나려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때 일어나려면 알람 틀어야 돼. 알람. 엄마 깨워주길 바라지 말고 알람을 틀어놓는다. 그쵸? 알람 틀어놓는다. 우리 소풍 간다. 학교 다닐 때 소풍 간다고 할 때 야, 전날 밤에 잠이 와요? 그 소풍 간다는 그 들뜬 마음에 잠이 안 와. 그래 잠을 자야 돼. 아침 일찍 가려면. 그러려면 알람 틀어놓고 자는 거지. 그치? 알람은 뭐다? 노동력. 공장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람을 튼다. 자, 이런 주간에는 혼거, 야간에는 독거 이런 것을 취한 교도소가 깐트. 저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깐트다. 깐트. 간수지 간수. 간수가 지킨다니까. 니놈들 일할 때 떠들고 일하는지 침묵 상태에서 일하는지 간수인 내가 지켜보겠다. 깐트. 아시겠죠? 그리고 제목에서 5번 재다 보니 5번 교도소는 당연히 알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올라갑니다. 형광 사인 펜 드시고 여기 퀘이커, 펜,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주라고 아시겠어요? 필라델피아 주. 여기라니까. 그리고 독방이다 보니 호두 갖고 호두놀이 한다. 호두놀이. 월넛. 그게 펜실이야. 펜실. 실이다. 실. 반면에 5번째. 다른 말로 교담금지제, 침묵제 이렇게 부른다. 야간에는 독거, 주간에는 혼거. 노동력 착취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말 알람. 그 외에 깐트 5번 다 출제 잘 됩니다. 장점이 뭘까요? 엄정독고제에 비하여는 보다 인간적이지.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지. 어디에 비해서? 엄정독고제에 비해서. 주간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작업훈련에 용이하고 사회적 훈련이 가능해지죠. 주간에는 교담, 금지, 야간은 독거이다 보니 악풍 감염의 문제가 그쵸? 해소가 된다. 왜 해소될까? 떠들면 안 되니까요. 교담 금지니까. 그쵸? 말을 섞으면 안 돼. 죄수다들끼리. 자, 그 다음 엄정독고제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주간에는 그나마 죄수들 얼굴은 보고 오잖아. 그치? 그래서 혼자 독방에 있는 것보다는 자살 위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담 금지다 보니 공모에 따른 이 도주나 반항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금지니까. 야, 사람끼리 만나는데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인간이 할 짓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인간 본래의 사회성에 배치가 된다는 단점도 있고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불가능하다 보니 왜? 교담 금지니까 능률이 떨어집니다. 개별 처우가 곤란하죠. 어디보다는? 펜실베니아제보다는. 그리고 동료 수용자 간의 은밀한 부정행위나 교제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치? 아무리 교도관들이 감시한다 하더라도 그 공장 안에 몇십 명씩 들어가는데 그걸 교도관 한두 명이 어떻게 다 일일이 감시를 해? 그렇잖아요. 그 사람 뭐 화장실 안 가나? 밥 먹으러 안 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몰래 부정행위나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의 개호 감시, 규율 유지에 그래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이게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러한 단점들이 있고 장점도 있고 살다 보면 다 그래요. 다 뭐
100% 좋은 건 없어요. 장점이 있으면 한편으로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시험 문제다. 이런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기출 갑니다. 5번 제도, 5번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덕직계서보다는 노동 습관의 형성을 중요시한다. 그쵸? 주간에는 엄정한 침묵하에 작업시키고 야간에는 각자 독방에 쳐넣는다. 반독고 구금제를 엘마에라제라 한다. 엘마에라제가 아니고 5번제입니다. 5번제는 야간에는 작업, 주간에는 독고. 야, 그게 어딨냐, 그치? 야간에 작업을 해. 주간에 작업, 야간은 독고제. 인간의 본성인 공동생활 습성을 박탈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작업 중에 악품 감염 폐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아,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써놨지? 그렇잖아요, 그치? 말이 안 되지? 악품 감염의 문제가 해소된다는 장점이지, 근데 어떻게 단점이냐,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폐단이 아니고 악품 감염 문제가 해소된다는 장점이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도표. 말씀드린 대로 펜실베니아, 펜 있으니 펜이고요. 프랭클린보다는 뭐 펜이 더 중요합니다. 호두놀이 한다 그랬어요. 월넛 교도소. 목표는 뭘까? 아, 성경책 넣어준다 그랬으니까 성경책 넣어주고, 회호 반성을 목적으로 한다 했으므로 사람을 만드는 거야. 사람을 만드는 거야.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사기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자, 지향점 됐고, 시설은 월넛교도소. 5번째 갈까요? 5번째. 알람 튼다 그랬습니다. 알람 렌즈. 깐트, 간수가 감독한다 그랬어요. 감시한다 그랬습니다. 5번째니까 5번 교도소고요. 주간 홍보, 야간 독고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복종이요. 복종해야 돼. 왜 복종일까요? 아니, 쉐다. 주간에는 일을 할 때 침묵 상태에서 일을 하라고. 교도관이 감시한다고. 그 말은 교도관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는 거지. 엄청나게 몽둥이 찜질 당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최고니까. 그쵸?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산업사회 지향, 생산성 목표가 그 지향점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싱싱교도소 할 때 싱싱, 요거 밑줄 그으세요. 싱싱이다. 여러분요, 하루 종일 독방에만 있으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주간 돕고 야간 돕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내가 수감 생활을 하는 내내.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낮에는 공장 가서 일하고 밤에는 들어오면 그래도 약간 싱싱해지지 않나요? 몸이? 싱싱해지는 거지. 그래서 한번 저도요, 뭐 맨날 책 써놓고 강의하는 게 일이지만 항상 점심때는 항상 밖에서 식사를 하고 한 바퀴 산책하고 온다는 거지. 그나마 그래야 싱싱해지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알람 튼다. 알람 틀고 공장 갔다 나갔다 와서 돌아오니 싱싱교도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형태로 숙지를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은 5번째가 아니라 펜실베니아제라 했고, 독점적인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5번째였고, 정직한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은 펜실베니아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